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낡은 저택에 살고 있는 윌러드. 언젠가부터 지하실을 들락거리는 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습니다.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의 윌러드는 홀로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까탈스런 그의 어머니는 상대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는 묵묵하게 어머니의 수발을 들 뿐입니다. 그날 밤 쥐덫이 움직이는 소리에 지하실에 내려가 보지만 쉽사리 잡힐 쥐들이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서둘러 출근하는 윌러드. 사장 마틴의 차를 발견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Willard, he wants to see you. Is that at your desk out there, Willard? 매일같이 지각을 하는 데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윌러드가 거슬리지만 회사를 세웠던 윌러드 아버지의 부탁 때문에 그를 자르지 못하고 직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사장 마틴은 호시탐탐 윌러드의 집까지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직원들 앞에서 윌러드를 심하게 타박해 가뜩이나 소심한 성격의 그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쥐들을 잡기 위해 더 강력한 쥐덫을 산 윌러드.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 흰 쥐 한 마리가 끈끈이에 붙어 있습니다. 드디어 쥐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잡힌 쥐 때문인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다른 쥐를 보고 그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결국 윌러드는 잡힌 쥐를 데려와 끈끈이를 떼어주고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흰 쥐는 자신을 살려주었기 때문인지 윌러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윌러드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쥐의 가족에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쥐들에게 음식까지 주는데 이가 고마웠는지 소크라테스는 윌러드를 계속 따라옵니다. 다음날 또다시 지각을 한 윌러드. 이를 기다리고 있던 사장은 엘리베이터에 그를 가둬버리고 그의 죽은 아버지까지 거들먹거리며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캐서린은 윌러드에게 다가가지만 그는 이를 그만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회사에서의 일로 상심해 있는 윌러드에게 소크라테스가 다가오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다른 쥐들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를 본 윌러드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른 쥐들에 비해 유난히 덩치가 큰 까만 쥐를 발견하고 벤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큰 덩치 때문인지 힘도 유난히 센 것 같은 벤은 타이어까지 갉아먹기 시작하고 윌러드는 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주며 쥐들을 자신의 가방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 지시할 수 있게 된 윌러드. 하지만 정작 본인의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지각을 한 윌러드에게 사장은 소리를 지르고 결국 월급까지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윌러드. 그날 밤 쥐들을 데리고 사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평소에 사장이 애지중지하던 비싼 차를 망가뜨리기로 한 윌러드. 덩치가 너무 커 데려오지 않으려 했던 벤까지 합세해 타이어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결국 차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음날 주차장에 보이지 않는 사장의 차. 출근을 하니 직원들이 사장이 당한 일을 고소해하며 떠들고 있었고 크게 상심한 사장의 모습에 윌러드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자꾸만 늘어가는 쥐들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고 얘기하는 윌러드. 그런데 이를 들은 어머니는 그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를 하고 맙니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를 겨우 진정시켜 잠자리에 들게합니다. 소크라테스와 침대에 누워있는 윌러드. 그런데 벤이 침대로 기어 올라옵니다. 윌러드는 그런 벤을 잡아 지하실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또다시 자신의 침대에 있는 벤을 보고 화가 잔뜩 나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부엌을 와보니 수많은 쥐들이 부엌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쥐들로 뒤덮인 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윌러드는 이 일의 배후엔 자신에게 홀대당한 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쓸쓸한 어머니의 장례식. 오직 회사 동료 캐서린만이 윌러드를 위로해줍니다. You have a friend. 그런데 변호사가 찾아와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며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고 윌러드는 변호사의 뒤엔 사장 마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 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내보는 윌러드. 그곳에서도 벤을 본 윌러드는 분노하고 이제는 벤을 처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또다시 침대로 온 벤을 공격하는 윌러드. 옷장에서 쥐구멍을 발견한 윌러드는 이를 막아버리지만 벤을 막는 데는 실패합니다. 항상 소크라테스를 데리고 출근하던 윌러드. 자신의 가방에 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결국 두 마리를 모두 데리고 출근합니다. 지하실 창고에 두 마리를 내려놓고 사무실로 간 윌러드.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발견합니다. 그의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윌러드를 봐줄 필요가 없었던 사장은 그를 해고한 것입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장식을 꺼내려던 여직원은 지하실에서 쥐들을 보게 되고 비명을 듣고 내려온 사장은 그만 소크라테스를 죽이게 됩니다. 해고까지 당했겠다 화가 날 대로 난 윌러드. 집에 있는 쥐들을 데리고 회사로 향합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야한 사이트를 보고 있던 사장. 그의 사무실에 쥐들이 한 마리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쥐들을 보고 놀란 사장. 윌러드는 그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Made a fool of me in front of everybody. You killed Socrates. 윌러드를 공격하고 도망가는 사장 마틴. 하지만 수많은 쥐들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장은 쥐들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고 윌러드는 증거인멸을 위해 집의 쥐들을 모두 죽이기로 합니다. 그때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던 캐서린이 집으로 찾아오고 윌러드는 벤이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We need to go. 서둘러 캐서린과 집을 나서지만 차 타이어가 모두 찢어져 있는 것을 본 윌러드. 벤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사장이 죽은 일로 경찰까지 집으로 찾아오고 윌러드는 집의 모든 문을 막고 쥐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It's all over, Pan. Who's he talking to? There was nothing that I could do about Socrates. This guy's nuts. Whoa. It's not just Bellevue. We gotta call the health department exterminators. 윌러드는 벤을 잡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죽이려 한 것을 안 쥐들은 윌러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한눈을 판 사이 벤도 도망가 버립니다. 창문을 깨고 도망가려 캐서린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녀는 이제 윌러드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Ben. 결국 벤과 다시 마주한 윌러드. 벤은 윌러드를 공격하고 윌러드 또한 남은 힘을 다해 벤을 공격합니다. 살아남는 데는 성공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윌러드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Quiet as a mouse. 1971년 같은 제목의 공포영화를 리메이크한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의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된 카메라와 연출, 주인공의 연기는 사실 이 영화의 독특한 소재와 잘 어우러집니다. 사실적인 쥐들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각기 다른 종의 수많은 쥐들을 섭외했고 꼬리에 일련 번호를 붙여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쥐들의 안전을 위해 촬영 기간 내내 수의사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비록 공포감과 유머감이 애매한 지점에 머물러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상하게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었던 영화 윌러드였습니다.